자, CAD를 이용한 기계계열 작업형 실기시험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 기기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되실 텐데, 우선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내용과 실제 시험에서 주어지는 요구 조건, 유의사항 같은 부분들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봐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에 조건이랑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조금 더 공부하셔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으로 시험에 관련된 요구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시험을 처음 응시한다라고 하시면 필히 듣고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과거에 1회 이상 시험을 응시해 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식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구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내용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문제 도면에서 지정된 부품들을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D, 3D 도면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문제 도면과 CAD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 우선 문제 도면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 도면은 조립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조립도라고 하게 되면 다수의 부품들이 조립 또는 장착이 되어 있는 형상의 도면을 의미를 하는데, 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의 수가 워낙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단기간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도면을 계속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투상의 능력을 길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투상 능력만 제대로 갖춰지면 문제 도면을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 않으시더라도 투상에 대해서 부품과 부품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데 크게 이렇게 어려움 없이 가실 텐데, 우리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대부분 다 단기간으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단기간에서는 이제 많은 도면을 최대한 한번 그려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자, 다음 봐주실 부분은 CAD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CAD 프로그램 자체는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2D CAD, 나머지 두 번째는 3D CAD. 자, 2D CAD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흔히 들어보시고 알고 계실 오토캐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오토캐드는 2D CAD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워낙에 일부 교육기관이나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A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딱 오토캐드 하나만 가지고 공부해 주셔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문제가 될 부분은 이제 3D CAD가 될 텐데, 3D CAD에 해당되는 부분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꼭 집어서 연습 또는 숙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 솔리드웍스, 인벤터, NX, 과거에는 UG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다음 프로이, 요즘에는 크레오라고 이름이 바뀐 프로그램이죠. 카티아, 이거 말고도 다른 이름을 가진 3D CAD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학을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길로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프로그램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지금 한 번 이상은 배워보셨거나 실제로 지금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반대로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3D CA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 지정해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험 준비물 및 조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작업 시간은 총 5시간이 되고요. 이 5시간 중에 인쇄 시간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업 시간은 위에서 언급했었던 CAD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도면을 제작하는 과정이 이제 작업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5시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할게 어차피 순차적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다 그려놓고 손을 들게 되면 감독위원이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가지고 갈 거고요. 조금 대기하고 있으면 호명이 돼서 나가서 인쇄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인쇄 단계에서도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실격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 과정은 우리 실습 시간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듣고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준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꼭 지참해 주시면 좋은 준비물이긴 하겠지만,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시험 당일날 가져가셔야 될 준비물을 의미합니다. 각각 직선자와 필기도구라고 잡혀 있는데, 직선자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배부되는 문제도면, 조립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로 측정해 가면서 치수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링 그리고 도면 표현을 하게 되실 거고요. 필기도구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이유가 같이 조립되는 형상의 부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치수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일부 규격집에서 찾아봐야 되는 규격에 관련된 치수들을 시험지에다가 좀 기록해 놓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직선 자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 거 필요 없이 150mm, 15cm죠? 사이즈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 필통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필기도구는 펜이나 샤프 정도로 이제 알아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내용 살펴보게 되면 2D, 3D 작업 파일, 위에서 언급했었던 2D CAD, 3D CAD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업하신 그 파일들, 그리고 그 파일들을 이용해서 출력한 도면 출력물. 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될 텐데, 다음은 배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작업형 시험의 점수는 50점 만점이고요. 그 와중에 2D 도면이 40점, 3D 도면이 10점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나머지 50점은 필답형에서 이제 배분이 되어 있고, 총 100점 만점에 둘이 합해서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어주시면 자격증 그냥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려보자면 미리 3D 도면 10점이라고 부여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상 잘 해주시고 모델링만 잘 해주시면 감점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0점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신경만 잘 써주시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구 조건의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유의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본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글로만 길게 쓰여 있죠. 자, 이 부분 중에서 강조된 부분들만 찝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부 다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 정지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파란 부분만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본사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사항 봐주시게 되면 직접 직선자 등의 측정기로 치수 정보를 얻어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문제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통해 문제 도면의 일부 치수를 알아내게 될 겁니다. 그 치수들을 토대로
모델링도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제작도로 내렸을 때 그 치수가 도면에서 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KS 규격 PDF 파일을 활용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도면에서는 직선 자를 통해서 치수를 측정하는 부분이 거의 웬만하면 대다수 다 나오겠지만 일부 부품 중에는 규격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끼워져 있는 형상들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규격품이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공구 가게에서 사다가 끼울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공구 가게에서 이미 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규정이 되면서 치수가 맞춰져서 생산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KS 규격집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파일이고요. 뭐 잠깐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구비를 해줘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2D CAD, 3D CAD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 KS 규격 PDF 파일을 반드시 PC 내에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규격품을 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규격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규격품들이 안착되는 제품을 뭐 가공품들을 그려주신다라고까지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뭐 푸른색이 가장 많이 표시가 된 부분이 될 텐데 읽어봐 주게 되면 계산을 통해 치수를 구해야 되는 기계 요소 또는 규격 PDF 파일에 표시되지 않는 규격품들은 통상적으로 KS 또는 ISO에서 규정되는 부분을 따른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계산을 통해 치수를 구해야 되는 기계 요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에서 봤을 땐 뭐 스퍼기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사실 스퍼기어를 모델링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일부 그 기어 이빨을 그리기 위한 공식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공식들은 규격집이나 문제 도면에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규격 PDF 파일에서 표시되지 않는 규격품들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가끔가다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판단해 주셔서 일부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참고로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실습 도중에 모델링에서 그냥 제가 매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이제 진행할 부분이라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필기도 해주시고 표시도 해주시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문제도면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도면은 다음과 같이 조립도로 주어지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볼 도면이기도 한 동력 전달 장치의 도면입니다. 자, 문제도면이 조립도로 주어지게 되면 딸랑 이렇게만 주어지느냐? 이게 아니고 각각 부품마다 이렇게 품번이 붙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풀어볼 도면에 해당되는 부품들은 총 5가지가 되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측 상단 봐주시게 되면 2D 제작도는 1, 2, 3, 4, 3D 입체도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요구 조건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 도면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그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5번을 절대 그리시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 2, 3, 4번을 그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4번을 못 그렸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감점사항이 아니라 실격사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을 다 진행을 했고 표현을 했는데